서철모 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전반기를 보내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 제가 2년 전에 철모 쓰고 선거운동 하면서 네네. 안전한 서구를 만들고 네. 또 일 많이 하는 서구,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네. 그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음, 나름대로는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음, 벌렸던 사업들을 좀 잘 정리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서구의 경제라든지 음, 또 주거 음,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음. 좀 더 기반을 더 다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행사장도 자전거로 이동을 하시고 생활체육 대회에 가셔서도 축구만 하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예, 동호인들하고 운동도 하시고 예. 친밀한 소통을 하고 계신데 진솔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구청장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생활 행정이 제일 큰 비중이고 네. 생활 행정의 대부분이 이제 민원 해결이죠. 네. 근데 민원 해결을 하려면 국민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음, 국민들을 행사장에서 만날 때도 있고 또 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하지만 이동 중에 음,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또 직접 시민들을 만날 때도 있고 음, 그러면서 또 현장의 어떤 여건도 볼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과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과 많이 만나셔서 소통을 하시면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문제 음, 그리고 일상생활 주변에서의 생기는 그런 주차 문제라든지 음, 청소, 도로의 그런 안전 문제 이런 네.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음, 실제로 그런 국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로 이어진 그런 사례들도 많죠. 많이 있죠. 음, 뭐 하루에 뭐 몇 건씩은 해결하죠. 네. 예컨대 용문동에 이제 재건축 단지가 용문 1, 2, 3 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음, 이제 초등학교가 세워지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 2000년 세대가 가까이 되는 음, 새로운 아파트 세대가 만들어지고 음, 또 그동안 용문동에 이제 학교가 없었는데 네. 학교가 초등학교가 없다는 건 참 큰 문제잖아요. 네. 특히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좀 음, 원거리를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음,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음, 이 도보권에 학교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네. 교육청과 끈질기게 음, 상의하고 조합과 중재를 해서 용문 동에 같이 이제 탐방초등학교 용문분교로 네. 시작하지만 음, 15기 학급으로 네. 시작하는 초등학교를 만들어냈고요. 네. 그리고 승오리샘 쪽에 그 또 한 2000세대가 입주가 하는데 네. 거기에 계룡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입주가 다 되면 더 큰 음, 교통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조합과 음, 또 유승기업사 간에 중재를 해서 음, 도로를 6차선 도로를 만드는데 네. 그 합의한 것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우리가 민원 음, 해결에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민선 8기 슬로건으로 구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 제 공약 중에 방위사업청을 음, 대전 서구로 이전시키겠다 한 것이 일단 가시적으로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공약은 물론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돼서 네, 또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것도 있고 음, 그래서 큰 기관의 이전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 정부 출범 후에 윤 정부 출범 후에 1년 만에 음, 선발대가 약 네, 230명이 서구 월평동에 와서 일을 하고 시작하고 현재 그
163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입주할 음. 그 건물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가장 눈에 띄는 음.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뭐 노루볼의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해서 지방 정원 절차가 도입이 됐고요. 또 KT 인재 연수원에 네. 첨단 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했고 또 관저동의 제3시립 도서관 문제가 정부의 투용자 심사의 막바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가시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국가 사업들을 잘 만들어 오시는 것은 고위공직자 출신이시도 하고 국가 행정부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혁신과 변화는 좀 다릅니다. 무엇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도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이뤄내는 이런 문화를 좀 만들었다 하는 것이 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 부분은 연년 연속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제일 높은 수준 2등급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재난 안전 관련해서는 전국 최우수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전국 최초로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후에 재고용을 통해서 네. 또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다자녀를 둔 그 네. 직원에 대한 어떤 직장의 안정성을 높여주면서 임신과 출산을 좀 유도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전국 최초로 네. 시행한 바 있고 저희가 2월에 발표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5월달에 대구광역시 공무직 직원에 대한 네. 그 다자녀 2자녀 이상의 음.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후에 2년 연장을 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빈집 문제에 대해서 네. 전국 최초로 그 저희가 재산세 특례를 좀 두자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네. 그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가 돼서 세금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집주인이 빈집을 철거할 요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네. 그래서 빈집을 철거를 해도 세금이 올라가지 않게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네. 그 세제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새롭게 도전하고 네. 성과를 이루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전반기를 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건 도시 행정에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해결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교통과 주차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게 도시계획상 충분한 주거나 상업시설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네. 이게 진행된 게 아니고 급속한 도시화를 통해서 집도 짓고 또 자동차도 그 차고지 증명제 같은 걸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주차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 해결이 가장 좀 어렵은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만 해도 저희들이 용문동이나 또 갈마동 올해 들어서 갈마동 변동의 주차장 면적을 약 94면을 조성해서 네.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 도입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말 고질적인 도시 문제의 하나인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큰 그 성과로 체감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반기에 트램이 시작이 되고 나면 네. 교통과 주차 문제는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서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시와 연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핵심 공약으로 둔산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말에 정부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그 재건축의 어떤 그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제적인 혜택, 네. 또 안전 진단도 좀 완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저희 그 둔산동은 보통 아파트가 이제 15층, 그다음에 용적률도 도시계획상의 용적률보다는 좀 낮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줘야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법상 정부가 둔산권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그 법적인 용적률보다 150% 네. 완화하고 또 재건축 추진도 그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이제 하반기에 지정을 할 예정인데, 선도지구가 되면 어떤 게 좋으냐면은 법상 용적률 플러스 150% 용적률을 더 부여할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야 사실은 지금 건축비도 올라갔고 건축 기간도 올라져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올라갔는데,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재건축하면서 자기 그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해야 이게 그 재건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 분담금을 뭐 한 집당 뭐 몇 억씩 부담하면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도지구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이제 정부에서 이 선도지구 지정을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먼저 하고, 네. 그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제 지방에도 확산시킨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정부와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동안에 네. 저도 국토부와도 얘기했지만 지난달에 국토부 장관이 오셨을 때 선도지구 지정을 수도권에 한정하는 것은 이건 균형발전 차원에 맞지 않는다라고 네. 강하게 얘기를 했고, 대전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하고, 네. 그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들 7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한테 지역의 이런 논리를 좀 대변을 좀 해주십사 저희도 네.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이죠. 대전, 세종, 청주 공화로 있는 CTX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둔산동의 대전 정부 청사역이 출발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은 우리 대전, 세종, 충남북 4개 시도의 어떤 메가 그 충청권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인데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지하철 1호선이 반석역까지 가니까 반석역에서 세종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이 한 개의 그 방안이었고, 네. 또 두 번째는 기존의 호남선 국철을 이용해서 신탄진까지는 이제 광역철도 사업이 됐으니까 신탄진에서 조치원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2단계 사업을 이제 두 가지 안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 말에 민간 제한 방식으로 정부청사,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를 기점으로 해서 세종까지는 지하로 대신도 네. 방향으로 네. 방향 그 서울에 GTX 있잖아요. 네네네. 지하 40m 이하로 그 터널 방식으로 뚫어서 하는 그런 대신도 방식의 지하철을 건설한 다음에 네. 그것이 조천까지 가서 거기서 조치원에서 청주공항도 가고 서울도 가는 네. 그러한 그 안이 제안돼서 현재 KDI로부터 민자 적격성 그 심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통과되면 전 총 사업비 같은 것이 결정이 되고, 네. 그에 따라서 기본 설계와 또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 시작이 되고 나면 우리 대전에도 또 서구에도 기대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 때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것은 그 신칸센, 우리는 이제 KTX, 네. KTX 역을 중심으로 좀 거점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대전은 이제 대전역이라는 그 철도 역사가 중심이 됐었는데 네. 이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 중구의 어떤 도시 재생도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은 서구 유성구 쪽에서는 서울로 직결되는 또 네. 청주공항으로 바로 가는 것을 바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전역을 거쳐서 간다든가 뭐 이러니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이 둔산에 있는 정부 청사역을 기점으로 하는 CTX가 만들어지면 서구뿐만 아니라 서구나 유성구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서울의 접근성, 청주공항의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지고 가까워진다. 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서구가 대전의 중심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도 도움이 네.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큰 기대가 됩니다. 청장님께서는요, 일자리 확충을 비롯해 기업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힘쏟고 계신데요. 실제로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가 궁금합니다. 큰 사업은 이제 계중동에 있는 KT 인재연수원 부지에 네. 도시명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네.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년동과 월평동에 그 문화 콘텐츠 특구를 지정하는 것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지붕을 씌우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관내 기업에 큰 그 면적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건 이제 평촌산업단지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도시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동안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시장 개척 사업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박람회 참석하는 그런 사업도 하면서 네. 도심 속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구에는 이제 두드름이라든지 뭐 사회적 기업 청업함 같은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네. 그 인력을 더 추가 고용하면서 네. 지금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구도 도시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치하고 하는 쪽으로 네. 구정의 역점을 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소상공인과 창업 예정자를 위한 서구 창업 지원 서비스 고도화 사업이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사업은 우리 서구가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해서 대통령상을 받아가지고 네. 그 인센티브로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2차년도인데 이것은 이제 서구의 그 창업한 그 업종 또 서비스업의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웹에 표출을 해서 네. 자기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걸 참고해서 소비 패턴을 분석한다든가 또 잠재 수요 예측이 가능하게 해서 네.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서구에는 생태 자원이 풍부합니다. 네. 이를 활용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구에는 이제 노루벌이라고 하는 그 아기 노루가 어미 노루를 찾아가는 그런 형국의 지형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기존에도 그 적십자 생태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좀 더 확대해서 내륙에 정원을 만들어서 네. 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그러한 녹색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국가정원 사업은 지금 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네. 현재 나온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1,630억 원이고요. 아, 네. 면적은 142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여기 이제 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산도 있고 네. 들판도 있는 이런 특수한 그런 지형이어서 네. 경관도 좋고 음. 또 정원을 만들었을 때 음. 정말 독특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멋진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정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가시적인 모습은 한 2028년 정도에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저희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비슷하게 합니다. 네.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하듯이. 네. 다만 이제 저희는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서 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네. 요즘엔 이자녀를 다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자녀인 경우에는 한 명의 자녀당 음. 2년을 또 또 세 자녀인 경우는 2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5년간을 네. 또 3명인 경우, 그러니까 4자녀를 둔 경우에는 8년간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네. 직업의 안정성을 통해서 자녀 출산 계획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그 부모들이 자녀 출산을 망설일 때 내가 정년할 때까지 얘들이 몇 살 됐을까? 또 내가 정년까지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자녀 출산도 사실 좀 그렇죠. 자신이 없어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65세,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직업의 안정성이 그 자녀 출산 계획과 연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출산 정책에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뭐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그 다양한 정책을 해봤지만 네. 이 출산율을 제고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사업은 새로 만들어지는 인구 정책부인가요? 하여튼 여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걸 근 한 15년 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기관장이 되면 전 해보겠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요. 네. 우리 세대 60년대 세대, 70년대 세대보다 지금 한참 일을 하는 2000년대 세대, 1990년대 세대가 사람 수가 적습니다. 네. 그 베이비 부모 세대 또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막 퇴직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도 사실 그 큰 충격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기업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부는 65세로 정년 연장한 게 벌써 훨씬 전에 그렇죠. 결정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문제가 저출산 문제도 되지만 연금 문제, 의료 재정 문제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정책은 제가 뭐 처음에 시작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비예산 사업으로서 꼭 검토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재 기준에 퇴직자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자녀의 연령 기준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퇴직을 해야 될 분들 경우에 네.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됐으면 좀 부담이 적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본 후배들 입장에서는 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퇴직을 하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정책을 혜택을 보게 하고 네. 그리고 이 정책 발표 이후에 다자녀가 되는 경우에는 네네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그 복지 정책이 저의 이제 공약 69개 중에 10개 공약이 있는데요. 네. 다 달성이 됐고 특히 이제 경로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
노령 그 복지 정책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경로당 제도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무료로 와서 거기서 같이 밥을 해 먹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경로당 시스템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서구에 21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동안 경로당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했고 또 밥을 하시기가 좀 너무 노령자들이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급식 도우미에 대한 수당도 40만 원 지급을 했고 네. 또 경로당 회장 총무에 대한 그 활동비 쪽으로 10만 원씩 월 하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경로당을 통한 노인의 산무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무의한 거 또 무료한 거 또 그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을 그런 거를 완화해서 네.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인 그 외로움을 경로당을 통해서 이제 완화하는 네.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서구의 대표 축제죠. 힐링 아트 페스티벌은 네.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면들을 조금 더 보강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대개 이제 축제를 하면은 뭐, 그 일회용품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축제가 재미있지만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네. 작년에 저희 서구에서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60% 이상 감소했는데 그것은 다회 용기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회 용기 쓰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해요. 계속 세척도 해야 되고 또 여분의 용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친환경 축제를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도 또 친환경 축제를 지향할 것이고요. 할인 쿠폰 발급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환경과 매치되는 그러한 축제로 아트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균형 발전이겠죠. 음. 네, 서구의 둔산권과 또 도마 변동, 이 관조동에 이르는 이 지역과의 어떤 문화 인프라에 대한 균형성, 네. 또 주거에 대한 균형성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마 변동 재개발 지역에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네. 문화체육 시설을 좀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기성동에는 지금 평촌산업단지가 있고 또 2개의 새로운 그 산업단지를 시와 협조해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네. 지금 구역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하면서 네. 가수원에 있는 그 계백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네. 이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네.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서구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서구는 대전의 중심이고 그동안의 대전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만 행정적 일자리가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감소하면서 네. 또 주거도 노후화되는 그 2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주거를 쾌적한 주거단지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네. 또 행정적 일자리 중심이어서 기업적 일자리도 함께 만드는 그러한 서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이고 있고요.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저의 그 대표적인 공약들을 구체화 시켜가면서 네. 그 외에도 구청 행정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민원 해결에도 역점을 둬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네.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게을리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